좋아요. 근데 뭐 구독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맨날 이게 손가락이 하얗더니 벌써부터 이게 드러난 것 같아. 어떡해. 내 손가락 이거. 자, 이거 보자. 이게 됐어. 올라오잖아. 어떻게 가만히. 종원 종환이 3점. 1점 3점. 지민 평균 몇 점일까요? 4점. 땡 3점. 2점. 2점. 도현이는 몇 점일까요? 1점. 선생님 땡 저는 2점. 선생님 저는 진짜 2점을 해주셔야 돼요. 제발요. 저 프리가 좀 맞잖아요. 자, 태호는 몇 점일까요? 아 선생님 제발. 4점. 아. 땡 1점. 아니 근데 제가 조현이보다 낮아요. 2점. 걔보다 못하네. 아 쌤, 아니 쌤 이거 아니, v 제곱이 어? 그 v 제곱이 r분의 이거 v 제곱이 r분의 gm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루트만 딱 씌우면 끝나요. 아, 이거 너 V 제곱을 나도 정점 구한 거야? 예. 아, 그래? 그럼 이거 맡겨줄게. 에이, 좀 추하긴 한데. 좀 추한데 이거 맡겨. 좀 많이 추하다 야. 어쨌든 맡겨줄게 그러면. 풀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자, 2점. 2 맞았다. 자, 그러면 이 풀이를 조금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안 붙어?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자, 1번은 이렇게 비탈면이 있죠? 그죠? 비탈면이 있고, 90도고. 여기가 이제 10m입니다, 10m. 자, 근데 여기 경사면에 있던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 딱 내려갔을 때 빠르기가 얼마래요? 10m/s라고 하고 있습니다. 10m/s. 자, 그랬을 때, 여기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마찰 때문에, 마찰열. 이게 발생했다는 거죠. 마찰열이 얼마일까? 라는 겁니다. 마찰열. 근데,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요때의 에너지하고 요때의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열로 빠진 만큼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찰열이 에너지 차이다 라고 하면 델타 E는, 그죠? 자, 여기가 E1이라고 해볼게요. E1 여기 E1 여기 E2 이 차이잖아. 그죠? 여러분은 그냥 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호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호를 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호를 쓰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념만이라도 잘 정리를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숫자들이, 수식들이. 자, 그래서 요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죠?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때는? 위치.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그죠? 위치 에너지. 그럼 mgh잖아. mgh. 그지? 기호를 먼저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어떤 에너지만 있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모된 에너지가 나오겠죠. 자,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물리량들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질량 1kg이라고 했어요. 1kg.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10. 높이 10. 자, 빼기 2분의 1. 질량 1. 자, V가 10의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게 100이고 뒤에 게 50이죠. 그래서 결국 50줄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자 정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몇 번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들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운동방정식으로 하려면은 좀 복잡해져요. 그죠? 여기까지 구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반지름이 여기가 이제 R이에요. R. 질량은 large M이고. 근데 얘가 지구에서 요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요걸 봤더니 이제 요게 R만큼 올라가요. R만큼. 근데 R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떨어진대요. 되돌아온대요. 그러려면 요 지표면에서 얘를 쏘아 올렸겠죠. 쏘아 올렸을 때 요때 이제 요 V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잖아. 질량은 요건 이제 뭐 M입니다. 스몰 M.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알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면 굉장히 풀이가 간단하고 쉽게 되는데 이때 봐봐. 자, 요 지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요 위에 올라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건데 문제는 뭐죠? 중력 포텐셜로 풀 거냐, 만유 인력 포텐셜로 풀 거냐, 그겁니다. 만약에 중력으로 그냥 하듯이 하면은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2분의 1 mv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 mgh 요거밖에 없죠. 그죠? 물론 이 h는 r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같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유인력 상수를 지로하고 이런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 가지고 표현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돼. 만유인력 상수 형태로 바꿔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써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다라고 치면, 자, 요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느냐면, 운동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력 포텐셜로 하면 여기는 중력 포텐셜을 0으로 잡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있다라고 했지만 만율력 포텐셜로 하면 만율력의 기준이 어딥니까? 여기 무한대 지점.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자, 반지름 R분의 요 R분의 만율력 상수 G, 그 다음에 지구 질량 M에 물체의 질량 M. 요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그냥 mgh가 아니고 그냥 mgh가 아니고 요때는 만율력 포텐셜 밖에 없어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R이죠. 2R. 그죠? 2R분의 G 요만큼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요 지점의 이 에너지와 요 지점의 이 에너지는 같아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자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이퀄 마이너스 2r분의 gmm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 이 v 값이에요. 자, 일단 질량은 날려주고, 그죠? 물체 질량 날려주고, 자, 일단 2분의 1 v 제곱 남겨두고, 요거 요로 보내볼게요. 요로 보내면 r분의 gmm 마이너스 2r분의 gm 여기 m 지웠죠 우리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자 통분시키면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됐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2r분의 gm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 날라가네요. 그럼 v제곱이 r분의 gm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나오고. 알겠죠? 잘 해두시고 줍니다. 자, 세 번째. 자,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질량이 m인 구슬이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 m입니다. 이게, 마찰이 없는,
예, 철사줄. 이게 마찰이 없는 철사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미끄러져 쭉 갑니다. 굴러가면 마찰이 있겠죠? 그죠? 마찰 없으니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처음 속도는 0입니다. 여기 처음 속도 없어요. 가만히 놓으면 이제 중력 때문에 이 비탈면 방향에 중력 성분이 작용해가지고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휘웅 돌겠죠? 자, 그런데 이제 B에서 철사에 대해 아무 힘도 주지 않게 하려면 높이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원 운동이 일어나려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속력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단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포물선으로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원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 그걸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B 지점에서 아무런 힘을 안 줘야 된다. 아무런 힘을 안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조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굴러갈 때 이 철사 여기에 힘을 줘요? 안 줘요? 이쯤에서는. 주죠? 왜 줘요? 왜 주죠? 원심력 때문에 이 철사를 미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 최고점에서 만약에 이 철사에다가 힘을 안 준다. 힘을 안 준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 때 철사를 미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힘이. 여기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쪽으로 힘을 주면서 가는 거죠? 맞나요? 쭉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여기 딱 왔을 때, 붓이 왔을 때, 요때는 여기를 밀지 마라. 그 얘기잖아. 그럼 안 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중력이랑 구심력이랑 더한 게 원심력이랑 같아요. 요때는 구심력이 있어요? 중력이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있을 거 없죠. 이 줄에 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속도 가지고 원래 튕겨 나가야 되는데 못 튕겨 나가게 막아주기 때문에 요 원심력, 이제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서 뭡니까? 수직 항력이 생기겠죠. 수직 항력이 뭐가 된다? 구심력으로 작동해서 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만약에 미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수직 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면을 여기에서 미는 힘이 없다. 그럼 수직 항력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구심력이 쭉 작용하다 여기에서는 구심력이 딱 사라진다는 개념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미는 힘, 이걸 원심력이라고 했을 때 원심력만 없애주면 그렇잖아. 그러면 수직 항력이 없어지니까 구심력이 딱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심력을 없애려면 여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중력이랑 원심력이랑 그렇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중력하고 원심력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이 지점에 왔을 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밀고자 하는 힘이 있을 텐데 그것이 딱 같아지는 순간이면 수직 항력도 없기 때문에 구심력도 사라져서 여기에서부터는 원운동이 이제 안 생기겠죠. 그죠? 맞나요? 자, 어쨌든 요 조건이 중요한가요? 요거. 자, 요거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식으로. 이거 뭐예요?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하면 이게 mg가 되겠죠. mg. 그죠? 자, 원심력은 식이 어떻게 되지? R분의 V제곱
R분의 MV 제곱이죠. 90역하고 C 똑같잖아. 왜? 90역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원심력이니까. 근데 원심력은 실제 힘은 아니겠죠. 그죠? 자, 요거죠. 그러면 자 이제 조건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뭘로 이용하느냐 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있을 거야. 이때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떨까요? 같아야 되겠지요. 맞잖아. 그죠? 그러면 요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니?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건 중력 포텐셜로 하면 되겠죠? 그죠? 만유인력 포텐셜로 할 필요 없습니다. 중력 포텐셜이 더 편하니까. 그럼 이거는 mgh.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역학적 에너지 뭐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둘 다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이때 속도 V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자, 여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지요? mg 다음에 2r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 r이고 여기 r이니까 2r.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요 m은 일단 다 날려버릴게요. m은. 자, 그러면 v제곱 있죠. 여기 v제곱. v제곱은 뭡니까? gr이네. 여기도 gr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2분의 1 gr 플러스 2gr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기 GH가. 그죠? 자, 그럼 G도 날려라. G도 날려라. 그럼 H는 2분의 R하고 2R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2분의 5R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걸 찾아서 이 V를 요것과 같은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알겠지? 위치 에너지는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지 그 고민해서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가 아니고, 자, 1kg, 15kg, 그 다음에 32m/s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만 딱 판단했으면 풀 사람들 꽤 있었는데, 전부 다 그걸 놓쳐가지고 다 틀렸더라고. 자, 지금은 이건 뭐냐면, 여기에 위치에는, 여기의 에너지랑 여기의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습니까? 어떤 물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있죠? 총 R. 네? 네? 운동 에너지가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니, 어떤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알. 그럼 여기는? 여기는? 총알이랑 똑같은.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물체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둘이 과학. 자, 그러면은 될까요? 여기는 봐봐. 니네가 얘기한 총알의 운동 에너지. 그지? 여기는 총알 플러스 나무 토막의 위치 에너지. 이게 같다 됩니까? 최저. 안 돼요? 네, 지. 안 돼. 야, 여기는 총알 플러스 나무인데 여기는 총알인데? 되잖아요. 왜? 근데 어차피 저 나무는 둘 다 없잖아요. 어? 운동도 없고 위치도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구해야지. 그러니까 구해야지. 박힐 거 아니야? 박혔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총알 플러스 나무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가야죠. 맞잖아. 네, 그러면은. 근데 총알 운동 에너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알의 총알 운동 에너지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 날라오다가 네. 딱 이렇게 바뀌고 나면 뭐가 생겨요? 속도요. 이게 생기죠? 얘의 운동 에너지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질량도 그러면 이걸로 했겠네? 네. 예. 그럼 니네는 이거잖아. 요거 하면은, 봐봐. 2분의 1, m, v의 제곱, 이거 아니야? 이게 이쪽에, m이면은 1 플러스 15에 g가 10이죠? 높이 h. 이게 같다라고 한 거잖아. 물체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총알하고 나무. 자, 2분의 1. 총알이면 1. 나무는 15. 그 다음에 박히고 난 다음에 속도가 32로 갈까? 아니겠지요? 새로운 속도.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그거 뭐요? 총알 운동 에너지가 그 운동량 뭐죠? 정답. 그렇게 구해야죠. 운동량 보존할 줄 알아? 몰라? 핀 MV 있어요 그러면? 어? 핀 MV 있어요? 자, 충돌전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충돌전. 32요. 32 그다음에 뉴턴 미터. 32 충돌전. 그 다음에 충돌 후는 30 16, 1 플러스 15의 V죠. 맞잖아. 예. V가 얼마란 얘기야? 2m per sec가 되는 거야. 2m per second. 2m per second. 이해돼?
그때 높이 h를 구하는 거예요. 해봐. 요거는 각자 다 해봅니다. 다시 한번 쫙 해보세요. 이때에 박혔을 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게 요 박힌 물체 통째로 이렇게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야. 저 원운동 너무 못해요. 응? 저 원운동 너무 못해요. 오는 운동을 못 한다고? 예. 그럼 공부를 하면 되지 뭐. 그렇군요. 하시네. 지금은 잘해도 또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고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 기간을 두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했던 거랑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자기가 공부한 자료를 보관을 얼마나 잘하고 그걸 얼마나 다시 잘 꺼내볼 수 있느냐가 장기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장에다 연습하고 그 연습장도 사실 버리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알겠어요? 그 연습장에서 중요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발췌해 놓으면 버려도 되겠죠. 나중에는 정리해서 발췌해 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된 노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야. 소리가 나온 걸로 또 에너지 써야 돼요. 그렇죠. 얘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거의 운동 에너지. 얘의 운동 에너지가 이걸로 가는 거야.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H가 얼마 나옵니까? 0.25. 0.2 나오면 돼요. 0.2m. 0.2요? 0.2. 예? 0.2m. 아이, 여기 질량은 이렇게 쭉쭉 날아갈 거고. 그죠? 여기 2니까 날아가면 여기 2밖에 안 남겠죠. 이쪽 항에 2밖에 안 남고, 여기는 10밖에 안 남으니까 15로 나누면 10분의 2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계산해줘야 되나? 잠깐만요. 저 공식이 있었구나. 그리고 계속 똑같이 써보다 보면, 다 됩니다. 아빠는 3학년 반에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할 사람들이잖아요. 알겠어요? 당차 그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 머리를 믿지 마세요.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자기 손을 믿으세요. 알겠어요? 손이 써주는 걸 눈으로 보고 머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머리는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작점을 잡아주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손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손이 풀이를 할 때, 그게 맞는지 확인을 계속 하면서 가주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을 잘할 수 있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갖고. 이게 같다란 이 등호를 왜 붙여주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요 위에 게 요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수식을 만나게 될 텐데, 복잡한 풀이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자기가 제대로 해 나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손이 써준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머리로는 그게 다 기억이 안 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손으로 써주면서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열심히 쓰세요. 필사한다 생각하고 계속 그 풀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느낌이 오면 그 다음에는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84페이지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85페이지 할게요. 뭐 쓸 거 있으면 쓰시고 할 거 하시고. 제가 진짜 물리를 엄청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어서 제가 짱이 됐거든요. 물리 잘하고 싶은 사람은 기록을 잘 하고 그걸 자기 형태로 정리를 잘 해 놓으세요. 알겠죠? 네. 요약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약 정리. 그러면 물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요약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라 했어요? 자기화하라고 했어요. 자기화. 자기화된 요약 정리가 나오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그 개념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자기식으로 요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85페이지는 저번에 우리가 만울력장에서 역학적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얘기를 할 겁니다.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은 어떤 원리라고 했어요? 달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했죠. 그죠?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물체가 아무런 속력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자유낙하를 하겠죠. 지표 근처에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쪽 방향에 수평 속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수평 속력이 매우 빠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서 떨어질 텐데 그때 땅의 곡률이랑 똑같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평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게 돼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8km 정도 갔을 때 1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곡률이라고 하면 돌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8km. 쫙! 엄청 멀죠? 갔을 때 1m, 한 요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 빠르기라고 하면. 팍! 그럼 돌 수 있다는 얘기. 너무 잘 돼요. 그렇게 가려면은, 대략, 1초에, 한 7.9m/km/s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러면은 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개념은 요거고요.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위성은, 얘는 지구 주변을 도는 원운동을 하잖아. 원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힘이 존재를 해야 돼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 없으면 원운동 안 일어납니다. 구심력. 알겠죠? 자, 그럼 구심력으로 작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조금 전에 문제 봤을 때는 이렇게 철사를 타고 공이 이렇게 쫙 돌 때 어떤 힘이 구심력으로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수직 항력조차도 구심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죠? 줄임표 있으면 장력이 구심력. 그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기력에 의해서도 구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구심력으로 사용된 게 뭐가 된다? 지구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력을 우리는 여기에서는 뭘로 해서 볼 거냐 하면 만유인력으로도 볼 겁니다. 얘들아, 만유인력하고 중력은 같니 다르니? 엄밀히 보면은 약간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얘는 R분의 지구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하면 그냥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mg죠. mg.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R제곱분의 GM. R 제곱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안부 수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곱부터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 질량,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얘들 실제로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니? 아니요. 실제로 만유인력은 없다라고 했어요. 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뭐가 있어요? 휘어진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는 사실상 뉴턴이 뭘 설명하려고 도입한 물리량이에요. 그렇죠. 케플러 법칙. 우리 케플러 법칙 공부할 때 얘기해줬잖아, 선생님이.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다 맞는 것처럼 된 거죠. 이걸 도입했는데 이걸로 설명하니까 다 되더란 얘기야. 근데 현대 와서는 이걸로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어떤 공간에서 중력이 매우 센 공간에서는 이 만유인력으로 하면 오차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하게 된다고. 그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도 못해요. 그 친구들 중에 어, 가끔 음. 그러다 보면 막 물리 거나 어려운 거 푼 애들 있는데 걔 치가 일반 상대성하고 문제가 맞던데요?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실제 풀이가 아니고, 알겠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을 해서 풀 정도가 되려면요. 일반 물리학 갖고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우리나라 아마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물리학 교수들 중에서도, 일부는 안 되는 사람들 꽤 있을걸. 아 진짜 이거 오비가 생기는 이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무슨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론이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자기가 그 연구하던 분야를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수학 되게 잘했어요. 알겠어요? 되게 잘했는데 자기 수학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단계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따로 몇 년 수학 공부를 합니다. 무슨 수학 공부를 하느냐? 리만 기하학을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하학은 뭡니까? 기하학? 유클리드 그렇지. 기하학 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데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 180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 정답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 평면일 때 얘기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완전 평면에 대한 기하학이야. 근데 완전 평면이 어디 있어? 그러네 없잖아. 그죠? 전부 다 곡면이 있는 공면. 특히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지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력 효과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모든 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있죠. 우리 주변,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 여기 시공간이 휘어져요. 근데 내 질량이 원체적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내 쪽으로 안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질량이 엄청 큰 녀석이라고 생각해보자. 밀도가 크다라고 해보자. 밀도가 크면 크기가 작아도 질량이 엄청 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시공간이 확 휘어지면 달라져요. 물이라고 생각해봐, 물. 물에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슬쩍 가면 물결이 싹 생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시공간이 확 흔들려요. 그게 중력파야. 그게 중력파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시공간이 이쪽으로 휘어지니까 여기 근처에 있던 것들이 굴러 떨어지는 거야, 나 쪽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3차원이 휘는 거니까 그렇죠. 좀 더 복잡하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시공간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왜? 3차원 시공간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 4차. 우리 4차원에 살고 있잖아. 왜? 시공간. 3차원 공간에 시간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4차원 공간이에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살고 있잖아요. 3차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면요. 자, 그러니까 4차원 존재는 3차원까지 인식하는 거죠. 네. 3차원 존재는 몇 차원을 인식하겠니? 아. 2차원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 2차원 존재는 1차원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시간이 보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중력은 뉴턴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시공간의 국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유인력을 왜 배운다고 했어요? 이거는 중고등 수준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수학 실력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선생님도 선생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게으르고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공부하다, 아이,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알아서 말해. 책 집어 던지고. 얼마나 니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네는 나중에. 선생님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하다 보면. 그 학과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그 학과가 있어요. 아니지. 그건 없어요. 아니 그냥 양자역학과라게 있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과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자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는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양자역학을 이용을 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공학계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연계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공학이라는 것과 자연계가 아니고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아 예. 자연계는 우리가 인문계와 그 고등학교 때 인문 쪽과 이런 쪽을 합쳐서 자연계 이렇게 해서 계열을 나눌 때 쓰는 말이고, 알겠죠? 대학으로 가면은 칼리지들이 있어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유니버시티죠? 둘이 뭐가 달라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칼리지, 이게 칼리지야. 이게 칼리지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리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열의 과들만 쫙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유명한, 들어봤죠? MIT 하면, 굉장하죠? 매사추세츠, 공대잖아. 예. 이거는, 칼리지야? 아니면 유니버시티야? 칼리지겠죠. 이건 칼리지야. 왜? 공학계열만 있는 대학이에요. 공대. MIT 공대라고 그러지. MIT 대학 이렇게 합니까? 물론 대학은 대학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하면은 4년제하고 2년제가 있죠. 보통. 2년제가 있어요. 전문대. 전문대가 뭐예요? 전문대가 원래는 칼리지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전문대 칼리지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학 계열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늘려갖고, 유니버시티처럼 해버린 거죠. 근데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전문대를 2년제,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4년제. 4년제, 2년제로 부르는 게 우리나라는 맞아. 좀 다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실제로는 칼리지하고 이런 칼리지들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하버드는? 유니버시티.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칼텍 들어봤어요? 칼텍? 네. 캘리포니아 공대입니다. 네. 칼텍이.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 그건 칼리지. 그죠? 저기,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카고 대학은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죠. 다 있어요. 그런 겁니다. 카이스트 전문대예요. 응? 카이스트는 뭐야, 카이스트는? 국가대학. 어디지? 국가대학. 그 포항공대, 이런 거 전부 다 칼리지죠. 2년제예요? 2년제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형이 됐다고. 2년제가 유니버시티. 네? 2년제가 유니버시티라고요? 유니버시티처럼 막 확장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들 중에 칼리지 형태의 대학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죠? 서울대는 유니버시티지만 포항공대는 칼리지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 뭐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냐? 요거 때문에 빠졌구나. 나 요거 때문에 빠졌어.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시험 보자. 아이씨, 이거 다 갔네. 안 돼.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인공위성의 속력. 인공위성의 속력은 어디 있어요? 요게 인공위성의 속력이죠. 부심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걸로 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먼저 이걸로 생각을 하면 M은 날아가니까 자, RG V는 루트 R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높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스몰 r로 할까? 스몰 r? 스몰 r로 합시다. 여기가 스몰 r로. 왜냐면 여기 지구가 여기 r만큼 있는데 여기 높이 h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R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large r 플러스 small h. 이런 형태니까. 그냥 large r로 하면은 또, 요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V는, 여기에서는 루트 RG.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 R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 G는 어떤 G일까요? 이 G는. 이제 이거 수식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식이 왜 이렇게 넘어가서 이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이에요. 봐봐, 이렇게 쓸까? 아니면 이 기호를 조금 다르게 쓸까? 보세요.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지점이죠?
그죠? 자, 선생님이 그 중력가속도 G는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지표 근처에서는 안 변하는 걸로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변하는 값이라고 했죠? 왜? 왜 변해? 이거잖아. 여기에서 딱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생각하면은 R 제곱분의 GM이잖아. 이거는 일정하지만 이게 달라지면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죠? 이게 라지 R일 때 우리가 중력 가속도 9.8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밑에가 이렇게 됐어요. 이 H가 얼마나 높을지 모르잖아. R만큼 높을지, 2R만큼 높을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이거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얘랑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V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다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라지아를 고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 요거 이해되니? 요거랑 요거? 기호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왜냐면 이 G는 지구 표면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니까. 알겠어요? 높이 올라가면 여기는 G가 아니고 변한 G-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하면, 얘랑 비교해봐라. R 하나 날라가고, M 날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R분의 GM의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 여기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거 보세요. 요 GM을 바꿔봐. GM은 R제곱 G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네. GM 넣으니까 R제곱 G의 스몰 r. 그죠? 이렇게 나와.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이 수식들이 쭉 나와 있죠. 찾았어요? 85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기억, 인공위성의 속력 구하는 게 여기서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기호를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숫자로 주어졌을 때 그게 맞춰서 정확하게 이때는 변해야 되고 이때는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그대로 써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문자로 공부를 해두면 숫자로 나오면 그냥 쉬워져요. 문자는 더하거나 생략하기 힘들겠죠? 그죠? 약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전부 다 숫자로 주어지면 다 계산이 돼 버리니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왜 스몰 r일 때는 G-라고 표현했고, 그죠? 그냥 지을 때는 왜, R로 표현되는지. 그죠? 아까 이거 있었죠? V는 루트, RG. 이렇게 됐었죠? 그죠? 요 지점에서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의 6,400 넣고 여기다가 9.8 넣어가지고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요 표면 있죠? 닿을 듯이 핑 돌 때 그 속력이 나옵니다. 그 속력이 얼마 정도 된다고?
7.9km/s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뿅 이렇게 돈다고. 사실 그러면은 공기저항이 없으면 저게 7.9m/s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슈퍼맨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정도 속도로 낼 수 있는 총을 가지고 땅 쏘면 어떻게 돼? 탕 와서 뒤에서 때린다고. 그죠? 돌아가죠. 지표 거의 스치듯이 가는 거니까 우리 키 정도는 뭐 스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렇게 탁 쏘면 슝 가서 맞는 거야. 그렇게 돼. 그게 계속 빙 돌게 돼 있다는 거죠.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하면. 그죠? 이해가 되니?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인공위성의 주기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주기도 한번 구해볼까? 또 한번 봅시다. 자, 인공위성 주기는 우리가 T라고 하죠. 인공위성 주기. T는 어떻게 되죠? 시간 개념이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죠. 속력분의 이동거리야. 여기에서 V로 뿅 갔을 때, 그죠? 흉 한 바퀴 돌면 이 거리가 얼마죠? 2파이R이죠. 2파이R. 그죠? 표면을 스치듯 흉 가면 2파이R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뿅 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V라고 하면 2파이 스몰 r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지점에서 땅 싸서 이렇게 뿅 돌아야 되겠죠? 인공위성이면. 그죠? 그러면 V분의 2파이 R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V를 어떤 걸 집어넣을까? 뭐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요거 한번 지금 집어넣어 봅시다. 자, V 저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파이에다가 요게 이제 R이 루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GM이 밑으로 가고 R이 위에 가는데 요게 근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3승이 되는 거예요. 3승. 세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살짝 바꿔보면 양변에 제곱을 해준다 치면 이거 t의 제곱이죠? 자, 요거 제곱되면은 4파이 제곱이죠? 여기 제곱되면 이게 근호가 풀어지죠? GM이 요 분모에 GM 나오고 그 다음에 R 세제곱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이거? 케플러요. 몇 법칙? 3법칙. 3법칙이 된 거. 오이, 진짜. 케플러 3법칙. 케플러 3법칙이 뭡니까? 주기에, 우리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돈다고 했죠. 그죠? 태양 주위를. 근데 걔네들이 거의 원궤도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원궤도로 이렇게 했을 때, 만유인력을 도입해가지고 요거 끼워 맞추려고 도입한 거야. 응?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면 비례상수 K가 되는 거고, 요게 공전 반지름의 세제곱. 기억나죠? 케플러 3법칙, 조화의 법칙. 요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그 조화의 법칙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만족한다는 거죠. 뉴턴이 지금 살았으면, 컴퓨터 다룰 줄 아는 뉴턴이었으면 대박이겠죠. 거의 인공지능급 아니겠니? 그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달도 지구를 돌면서
태양의 그 중력을 받지 않을까요? 달도 태양을 돌면서. 달도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태양 돌- 쪽으로 끌리지 않을까요? 그게 있죠. 영향권에 있죠. 예. 그거 다 감안해서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의 인력도 존재하는데, 지구랑 더 훨씬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그 범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알겠니? 예. 우리 몸속에 전자들이 다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죠? 예. 태양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저 받겠지요? 그게 중력이잖아. 그죠? 근데 왜 안 가? 왜 전자들 다 안 가? 그 가까이 있는 애가 훨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알겠지? 됐니? 니네들이 지금 집에 왜 안 가? 나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86페이지 가봐. 자, 지표면을 닿을 듯이 도는 인공위성의 속력. 이걸 우리가 우주 제1속도라고 합니다. 제1우주속도.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아까 요거였죠? 지표면 근처를 휙 돌 때, 요겁니다. 그죠? GM으로 표현하면, 루트 R분의 GM이죠? 그죠? 자, 그걸 숫자를 넣어보면, 자,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 돼요. 평균이. 자, 거기에는 이제 6.37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거랑 이제 9.8을 딱 집어 넣으면, 요 속력이 뭐가 된다? 7.9km/s. 1초에 7.9, 즉 8km 정도 되는 속도로 쫙 가면은, 이게 지표면을 스치듯이, 회전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주 제일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탈출 속도 요게 이제 나옵니다. 탈출 속도 요건 뭐냐면, 요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합시다. 알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탈출 속도는 요 개념이에요. 여기서 땅 쏘면 이렇게 쫙 가다가 일정 속도를 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가다 다시 지구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속도를 능가하지 못하면 탈출 속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탈출 속도를 넘어서야지만 지구를 벗어나서 딴 데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탈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방금 지구 이렇게 뿅 도는 거 있죠? 스치듯이 도는 거. 제일 속도. 그거의 루트 2배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루트 2배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1.2km/s예요. 1초에 11.2km/s 요거 이상으로 쏴주면 이 건물도 탈출할 수 있어요. 이 분필도 탈출할 수 있어요. 질량이 관계없이. 알겠어요? 근데 이 속도 안 되면 이것도 탈출 못하고. 알겠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건물도 탈출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태양계 탐사라든지 그런 거 보내는 애들 있죠. 지구로 완전히 벗어나갖고 다른 행성으로 간다든지 탐사선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이
탈출 속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 탈출 속도 다 생으로 주면은 연료 엄청 많이 들겠죠. 뭔가 좀 요거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작게만 눌러요. 어떻게 작게 하면 될까? 적도 쪽에서 적도 자전 속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회전하는 지구 자전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쏴주면은 속도를 조금 줄여서 탈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근데 태양이 근데 타는 게 아니에요. 응? 태양은 타는 게 아니에요. 타는 거라고 해야죠. 타는 게 없어요. 에너지가